206페이지에 보면 협회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점검합니다. 자, 1번에 협회 설립 목적은 세 번째 줄 보면은 설립할 수 있으며 돼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되겠네. 밑에 다 적어놨네. 이미 설립주의라는 뜻입니다. 설립할 수 있다 하는 말. 그 밑에 보면 보충학습회가 협회의 법적 성격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3번에 보면 이미 설립주의 안 돼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보충학습 위에 보면 협회는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다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정비조합이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게. 근데 그것도 법조문에 보면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명칭은 조합이지만은 그 성격은 뭐다? 법인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협회도 법인인데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비영리 법인이야.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설립의 주체가 돼 있으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뭐다? 사단법인이라.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보충학습에 보면 1번에 비영리, 제가 단어를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요. 공익적 하면서. 비영리 공익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협회다라는 거지. 그 다음 밑에 2번으로 갑니다. 협회 설립 절차 이리 보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 작성회가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다?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협회다라는 게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보충학습 네모박스안에 보면 뭐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무슨 주의? 인가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저 밑에 양가로 2번. 그러면 이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600인 이상이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데 창립총회 600명 이상 와야 된다 하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창립총회 600명 오는 거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와야 되는데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얼마? 20인 이상. 그 숫자 기준으로 잘 알아두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됐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이때까지 공부했던 문장들을 도표화 시켜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3번에 협회의 업무라고 돼 있죠? 업무. 고유 업무하고 무슨 업무가 있다? 수탁 업무가 있다. 고유 업무 동그라미, 수탁 업무 동그라미 딱 치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를 다 외우려고 달려들지는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특히 2번 봐봐요.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무슨 업무다? 고유 업무다. 그리고 5번 봐봐요. 부동산 정보 채용에 관한 업무도 무슨 업무 중에 하나다?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 6번 봐봐요. 공제사업 하는 거 앞에서 봤죠? 그 공제사업도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뭐다?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상호 부조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그 상호 부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알겠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제가입은, 협회가 운영하는 이 공제가입은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가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상호부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수탁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걸 공부할 때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업무를 갖다가 뭐 협회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럼 위탁받았다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는 무슨 업무에 속하는 거다? 수탁 업무에 속하는 거다. 고유 업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죠.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더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위탁이 안 돼 있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3번 공제사업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좀 하자. 할 수 있다 하는 걸 진하게 놨죠. 그게 바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뭐다?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줄 꺼놓은 거예요. 고유 업무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오해하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고유 업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뭐 고유 업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갖다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지. 법정 서식은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법에 정해놨다라는 거야. 법에 정해놓을 때 뭐다? 권장의 의미로 정해놨으면 그건 권장서식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사용해라 하는 서식으로 법에 정해놓으면 의무 사용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하는 것도 법정 서식 맞다 맞다? 맞다. 그러나 무슨 서식에 불과하다? 권장 서식에. 전속 중개계약서 하는 거 법정 서식 맞다 맞다? 맞다. 그러나 뭐 의무 사용 서식이잖아. 확인 설명서 서식 있나 없나? 있잖아. 법정 서식 맞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법령에 나오잖아. 그 서식은 어느 쪽? 의무 사용 서식이다라는 거야. 그럼 매매 계약서 하는 거 있죠? 거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았어요? 없다. 없다. 그럼 거래 계약에 관한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만들어 놓고 권장하는 의미로 법에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단어는 꼭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법에 정해놨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시험 지문 거래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법정 서식이 존재하고 있다. OX, X 이러는 거야. 법정 서식이 존재하고 있질 않네. 거래 계약이라는 표준 서식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그래서요. 공제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밑에 줄에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해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공제 규정, 공제 규정.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변경도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지. 그럼 2번에 공제 규정에는 이런 걸 뭐 정해라라고 해놨는데 다 외울 필요 없고 뭐만 봐두면 된다 그랬어요. 네모 박스 안에 3번만 봐두면 된다 그랬어.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무슨 금액의 10% 이상으로 정해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해라라는 거잖아.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 하는 거는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장난쳤죠.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OX,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요걸 24회 때 나왔네. 3년 전에, 4년 전에 나왔네.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요렇게 출제할 거라고 예상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지. 그렇죠? 그 211페이지 봐봐요. 211페이지 보면 24회 기출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거기 보면 네오박스 마지막 5번째 점 안 봐봐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이렇게 처음 나왔거든? 처음 나왔고 그 뒤에 또 나온 적도 없어요. 한번 딱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리라고 그때 당시에 예상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하기보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어? 예상 뭐 하니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에이. 항상, 알겠어요? 이 숫자잖아? 100분의 10 하는 숫자잖아? 이 숫자의 앞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에? 협회 총 수입액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공제료 수입액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항상 숫자를 기억할 때는 기준을 같이 붙여가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기준을 갖다 보자. 기준. 알겠어요?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기준 아이가 이 습관이 돼야 돼. 숫자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숫자뿐만 아니라 뭔가 뒤에 있는 게 중요한데, 알겠어요? 앞에 기준이 붙어 있다라면 이 기준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이걸 생각하면 같이 붙이가 자꾸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자,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은, 알겠어요? 자격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거든? 그럼 7일 외울 때도 뭐? 기준이 뭐예요? 자격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그걸 늘 붙여서 같이 인식하는 습관. 누구한테 반납한다?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자격증을 교부한 가는 게 뭐다? 이 시도지사의 기준이가 기준 아이가? 기준. 이런 걸 늘 같이 갖다 붙여가 잃는 습관. 들이가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응?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든 공부를 한번 했다며 하기는 했는데 알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나 없나? 있잖아. 당연히 있죠. 공부 안 해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들어서 경험치로도 알 거예요. 몇 프로? 5%, 9% 이리 외웠는데 9%는 개정됐어요. 5%로 다시. 그 상임법은 9%였는데 5%로 알겠습니까? 아, 맞죠? 그럼 이 5% 가는 거 둘 다 5%거든? 상임법이든 주임법이든. 기준이 있나 없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금액에 5% 가는 게 있을 거 아닌가? 앞에 금액. 이걸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숫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그리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맞죠? 기준이 중요한 무슨 금액에 뭐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뭐예요? 월차임 또는 뭐다? 보증금이에요. 알겠어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야. 뭐라고 돼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조문 딱 보면 봐봐요.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 또는은 국어 해석하면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아이가? 둘 중에 하나 아이가? 근데 실무로 가봐요.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알겠어요? 월세만 올려달라고 해요? 보증금도 같이 올려달라고 해요? 월세만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고 뭐 보증금도 같이 덩달아서 5%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이 또는의 해석 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둘 다 5%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 해석이 분분한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요 또는을 및 이 캡뿐만 보다 요것도 5%, 요것도 5%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한데 또는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지 둘 다인지 알겠어요? 분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묻는 거지. 그래서 의견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무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법무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요것도 뭐, 5%, 이것도 뭐, 5% 인상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돼 있어. 근데 그런 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으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뭐, 왜 아프니? 이거 무시해쁘고, 앞에 그 기준되는 거 무시해쁘고, 그냥 5%만 외우는 거야. 그래도 문제 풀더라, 안 풀더라? 풀리더라라는 소리. 안 물으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알겠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잖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몇 년 전에 신설돼가 들어왔잖아요. 권리금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권리금 뭐를 보호하는 거다?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거야.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느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주느냐 하면은, 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오잖아? 데리고 오면은 임대인은, 알겠어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와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야 알겠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뭐 권리금을 받는 거잖아.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했구만. 권리금 주겠나? 안 주잖아요. 그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잖아. 1년 몇 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뭐 영리 목적으로 그 상가 건물을 사용한다 한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법이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요 앞에 주어가 없는 거야.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 누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는 건지 주어가 없어요.
임대인이 안 했다라는 건지 임차인이 안 했다라는 건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 임차인으로 보는 해석 한 사람도 있고 임대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조문을 만들 때는 국회의사록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조문을 만들 때는 임대인으로 보고 만든 거예요. 뭘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은 임대인이 알겠어요. 이제 나가도 신규 임차인 되는 사람 데리고 와도 나는 임대차 계약책을 안 하겠다. 왜? 내가 이제 직접 장사하겠다라는 거야. 내 건물이니까. 알겠어요? 그래 놓고 몇 개월 동안 장사 안 한다. 1년 6개월 이상 동안 장사를 안 한다. 누가? 임대인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 체계를 거절? 한다 뭐 한다? 할 수 있는 사유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해놔놓고 지가 뭐다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하는 임대인 있나 없나? 없거든 현실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하면은 임차인이 알겠어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뭐다?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뭐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라고 요구해 오면은 알겠어요? 권리금을 형성시킬 근거가 있나 없나? 장사를 1년 6개월 이상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뭐다?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주세요 라고 될 거면 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견해가 세요. 알았어요? 근데 국회의사록을 보면은 임대인이 이제 내가 직접 장사를 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 요거는. 알겠어요? 요건 내기가 어려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로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하는 걸 내기가 어려워. 알겠습니까? 근데 막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막 저건 막 만들어 놨다고. 알겠어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이거 갖고 활용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내.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인터넷 검색창에 요 문장 그대로 한번 두드려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번 두드려보면 블로그나 카페 보면 글들 많이 나와. 알겠어요? 이 문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뭐다 이렇게 보는 게네 저렇게 보는 게네 하면서 왈가왈부 말이 많다 하면서 자료들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무슨 이야기다 글로 빠져버린지 모르겠다. 하여튼 기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랬단 말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208페이지에 알겠어요? 3번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뭐해라? 관리해라. 책임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함부로 사용 못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지도감독관청인 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 내용은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갈로 3번 숫자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알았어요. 협회는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갖다가 누구한테 공시해야 된다? 두 번째 줄에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줄 것입니다. 공제계약자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겠지. 그렇죠. 근데 그 운용 실적을 언제까지 공시해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뭐 3월 이내에. 알겠어요? 공시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3월 이내에 요 숫자를 외울 때 항상 앞에 있는 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하는 요 기준 있죠? 늘 같이 붙이가 있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이까지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협회는 얼마다? 500만 원 과태료다라는 거지. 그 다음 방갈로 4번에 협회의 공제사업에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입니다. 협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거 알겠어요?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뭐다? 끼워 넣기용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총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알겠어요?
이 경우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얼마 미만으로 해라? 3분의 1 미만으로 해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3분의 1. 협회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해라 이 소리야. 외부 사람을 더 많이 집어넣어라 이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알겠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뭐 한다? 호선한다 돼 있죠. 호선한다라는 게야. 호선. 당신 하세요. 이리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꼭 뭐다? 야식구리야 시험 지문 내는 사람들은 이리 내요.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O가 X가 X 이리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누구 중에서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는 협회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받습니다. 금융감독 원장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동그라미 치고 공제사업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 갔다 그리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누가 조사 검사하는 거다? 금융감독 원장이. 그런데 지도감독관청은 국장이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금융감독 원장이 나선다라는 소리야. 금융감독 원장은 요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 안 외워도 됩니다. 마지막에 6번 끝에 개선명령 가는 글자만 좀 기억이 나도록 해두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무슨 명령을 행할 수도 있다. 개선명령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라고 돼 있죠. 임원 동그라미 지나놓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말 수도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알아두면 되고 1번, 2번, 3번 다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됐고 5번 뭡니다. 5번 뒷페이지로 가봐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라. 100분의 100 이상 가잖아.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하는 말은 공제금 지급 신청 받고 돈 없다 못 주겠다 가지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지급할 수 있도록 항상 100% 상태로 유지하라라는 소리거든. 알겠어요? 2번 필요 없고 양갈로 4번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첩시 장관한테 많은 사항이다. 보고사항이다. 지첩시도 한 동그라미 지나놓고 보고도 동그라미 지나놓습니다. 알겠어요? 이 보고는 승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주의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따로 별표 표시해 둡니다. 자주 좀 등장하는 조문이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라 하는 규정은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돼 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시도에 뭐를 지부를 시군구에 뭐를 지회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직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부 지회를 설치했으면은 사후에 뭐 해야 된다? 각각 신고를 해야 돼.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어디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지부와 지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설치를 했다라면 뭐 하는 거다? 사후에 신고하는 거다. 그 다음 4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해놨는데 누구만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한다라는 게. 이 장관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협회는 아까 얼마? 500만원 과태료부과 대상. 마찬가지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몇 가지 지니고 2가지 지니고 내보여야 하는 거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도 하면서 구분하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몇 군데 나온다? 2군데 나온다. 아까 봤던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고 지금 보는 거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고. 알겠어요? 5번 별표에 넣으셨습니다. 자주 활용합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무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왜 가만하다? 협회라는 거는 법인인데 사단법인이지 않느냐? 그것도 비영리 사단법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됐고, 그래서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면은 보칙해가지고 업무 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위탁. 자, 고개를 들고 자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다 떠올려보면 저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에 관해서도 한번 뭐 점검한 적이 있다 없다? 일단 그 자격시험의 실시권자가 누구였다? 원칙은 시도의사인데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험 시행할 수 있다 돼 있어. 그럼 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도의사 또는 장관인데 그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라. 어디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어디에다가? 협회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 학교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협회가 그래서 위탁받으면 그 시험 시행하는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니라 뭐 수탁 업무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도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잖아? 그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돼 있잖아? 그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것이 준정부 기관에 속하거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교육에 관한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 돼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 교육에 관한 업무는 협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다 위탁할 수도 있도록 돼 있지만 또 어디에다가도 학교에다가도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에다가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업무 위탁은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 위탁 규정이 있더라? 시험 업무와 뭐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이 있더라라는 거잖아. 읽어봐요.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에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대통령의 전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의 전한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더라. 이게 45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알겠어요? 밑에 2번 봐봐요. 보충.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됐고 시험 시행하는 업무 위탁은 뭐다? 방금도 설명 다 했잖아. 그러면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은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와 위탁돼 있다?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돼 있는데 보충학습을 한번 보자 이 말이지. 현재 시행령상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뿐이다. 법제 47조 2항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령에서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자 시험 지문 제가 만들어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OX. 위탁할 수 있다. 하면 OX. OK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의 규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것 뿐이지. 위탁할 수는 있지. 근데 시행령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 자꾸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 많이 하거든. 틀리게 설명 안 해요. 현재는 알았어요? 시험에 관한 업무와 뭐 교육에 관한 업무만 위탁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거든. 틀린 거 아니거든.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 하면 X해 보는 게야. 알겠어요? 위탁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묻는 게 아니고 뭐 위탁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그 자체를 묻는데 뭐 오해해가지고 틀려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 1번을 두 줄을 잘 보면서 답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제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OX. OK 해야 돼. OK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또 X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왜 X요? 하면 뭐다? 등록관청 위탁하는 업무가 없는데요. 내가 공부하는 데 따르면 뭐다? 이 시험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의 업무 아닙니까?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그럼 시도지사와 장관은 위탁하고 있는데 등록관청은 위탁하는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우리 교육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의 업무잖아요. 에? 맞잖아. 그 등록관청은 위탁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 말이야. 위탁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되네.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 좀 부족하면 그래 되는 거야.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관보고시 나왔는데
그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위탁한다면은, 위탁했다라면은, 위탁한 내용을 어떻게 해라? 관보에 고시해라. 돼 있는 게 관보에 고시. 그런데 이제 아직 기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이 관보하는 걸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장난칠 가능성도 있어 비더라, 없어 비더라? 있어 비더라. 그래서 그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출제된 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213페이지로 갑니다. 2절에 보상금 해놨는데 이 보상금은 어느 법상의 보상금?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상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상금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알겠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보상금은 누가 준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보상금은 누가 준다? 신고관청이.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에는 신고관청이 나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신고관청 해도 되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상의 보상금 제도, 저 법상의 보상금 제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돼 있는데, 알겠어요? 비교식으로 안 헷갈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를 꼭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불법을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만 얻어먹는다? 기억 없나 또? 여러분들은 봐봐요.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강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그나마 재밌게 기억한다, 공부한답시고 아니면 뭐다, 그나마 기억을 잘하겠지 싶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불법을 신고 고발하면 욕만 얻어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나잖아. 알겠어요? 그 재밌는 거는 그 순간 뿌이래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알겠어요? 자불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다, 재밌는 내용을 섞어가지고 강의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결코 뭐다 학습 효과가 좋은 건 아니야. 그게. 알겠어요? 요거 이외에는 보상금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요 세 개가 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실거래가 신고법에 나오는 보상금 지급 사유를 보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상은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뿌이다.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보상금은 한 건당 얼마다? 50만 원이다. 한 건당 50만 원이다. 한 건당. 1인당 50만 원 가만 틀리니까 주의하자라는 거죠. 2번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라고 돼 있죠. 그럼 발각된 이후에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해야만이 준다?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요거는 줄 것은 별표해 놓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이 결정을 한 사실만 있으면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니까. 그러면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인 검사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봐야 된다, 한다. 조회해봐야 된다. 하면 조회한 후에 보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거 줄쫙 끊으면 됩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라는 거지. 동그라미 3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어디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그거 국고를 진하게 해놨잖아. 그런데 시험위원이 일부를 갖고 장난쳐버리면 또 대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전부터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OX, X 출제된 거 봤다 못 봤다? 봤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어디서 장난칠지 몰라요. 에이?
상식적으로 우리 전부터는 일부를 갖고 장난을 치겠나 싶지만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까지 전부냐 일부냐를 장난칠 가치는 없는데 솔직히. 알겠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지구 단위 계획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나오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느 땅덩어리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어느 땅덩어리 하면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알겠어요?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저 일부를 전부에 대하여 하면 O다 X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공법에서 중요한 거야. 그렇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뭐 일부 땅덩어리에 대해서 그 일부를 뭐라고 부르노? 일부를 뭐라고 부르노? 일부도 땅덩어리잖아. 그 땅덩어리 범위를 뭐라고 불러요? 요렇게 부르는 거잖아. 이걸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지정하는 거다? 지구 단위계 구역부터 지정하는 거야. 그 구역 지정할 때 뭐만?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그 구역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뭘 수립하는 거다?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다. 이 말. 그렇지. 일부입니다. 일부.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요 단어 갖고 설명. 요거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고? 응? 어디에요? 자, 7번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뭐, 시 또는 뭐, 군. 이거 많이 봤나 안 봤나? 많이 봤잖아. 그렇지. 이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요? 하면 뭐 우리나라지 뭐. 우리나라 땅들이 전부 다지 뭐. 이거 다 돼봐요. 돼봐. 대한민국 땅들이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뭔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우리나라 땅 아이가? 농림지역은 우리나라 땅 아이가? 이게 우리나라 다 하잖아요. 도가 있어요, 없어요? 도 없다 하거든? 근데 공부 방향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이제 우리나라 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도 있지, 당연히. 시군 합치면 도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 도가 없다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 도가 없다고 공부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지사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도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야. 에이? 그럼 경상북도 땅덩어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거야. 영천시장이, 경산시장이, 포항시장이, 청송군수가, 안동시장이 각각 다 수립하면 경상북도 땅덩어리 다 되나 안 되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야. 알겠어요? 도시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도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거잖아. 이 원칙이잖아. 근데 그놈의 예외가 있어. 예외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장관이. 근데 항상 예외부터 공부하나 원칙부터 공부하나? 원칙부터 공부해가 다 기둥을 세워놓고 이럴 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요 사람도 하네? 저 사람도 하네? 가득가득 치는 거야. 원칙이 중요합니다. 항상 공부의 출발은. 그럼 요 땅덩어리의 일부니까 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고 하면 이거 다 이야기해야 되나? 어느 하나만 이야기해야 되나?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무로 갑니다. 실무로 가면 요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대구광역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다? 한다. 어느 땅덩어리에?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잖아. 그 대구광역시 땅덩어리 뭐 일부에 대하여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그렇지. 요 만약에 알았지? 54단 나가봐라. 나가봐요. 그거 가면 또 뭐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되나 안 되나? 그럼 오이란 땅들이 그것도 또 대구 광역시 땅덩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땅덩어리에다가 무슨 구역을 지정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가 그 토지에 대한 상세한 토지 이용 계획을 이 이름으로 수립하는 거잖아. 알겠지? 대구 광역시 땅덩이 일부지 뭐. 알겠지? 그런 게다. 자, 그 다음, 됐고, 3번, 됐고, 그다음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균등 배분이죠? 이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뭐,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 놓은 경우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거죠.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에요? 균등 배분이 우선이에요? 에이,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지.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잖아.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 합의가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분배하니까 우선이지. 아직도 이 마인드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 알면서 훈련이 덜 돼서 그래. 뭐 임의규정도 법이다 법이다. 법이야. 방사적인 약정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우선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안 해버렸어. 안 하면 뭐대로? 이미 규정대로 이런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아, 이것도 법이다 법이다 법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거 해봤자 뭐다? 무효다 이 소리야. 이거 해봤자 무효다 하는 말은 이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 됩니다. 그 다음 됐고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먼저 신고 고발 접수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됐죠? 그 밑에 기출 문제는 보상금 계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3차례나 물었습니다. 최근에 3차례나. 알겠죠? 세 차례나 물었다고. 알겠어요? 3차례나. 이게 지금 몇 대고? 27회지. 알겠어요? 작년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26회, 24회 이랬어요. 24회, 26회, 27회 이렇게 3차례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알겠습니까? 저는 산수도 잘 못 해가지고 이거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풀은 봤죠? 215페이지 갑니다. 3절에 수수료 나왔는데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행정수수료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뭐해라? 납부해라.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1번부터 몇 번까지다? 뒤로 넘겨봐요. 6번까지 있지. 알겠어요? 6번까지 6가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6가지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6가지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시 앞페이지 215페이지에 알겠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그 위에 한번 봐봐요. 다만 자격시험을 누가 직접 시행하면 장관이 직접 시행할 때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자격시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탁에서 시행하나 안 하나? 위탁에서 시행하잖아.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탁에서 시행해. 그때도 또 가면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낸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D페이지 봐봐요. D페이지 보면 2번에 큰 2번에 뭐라 돼 있나?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뭐해라? 납부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재교부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는데 현재 위탁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위탁했다라면은 뭐다? 위탁했다라면은 그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 됐죠. 알겠지? 칠판 또 봅니다. 한번 또 연습시켜 드립니다. 알겠지? 어제 알겠지? 축구 보고 와가 뭐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찬찬히 갑니다. 알겠지? 복습도 시켜드리고 그래야 되지. 알겠지? 하기도 힘들고 알겠지?
억지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막 재혼차 팍팍팍팍팍 해뿐만 보다 여러분들 시간이 팍 못 난다고. 알겠어요? 자, 자격시험, 자격증 가는 게 있나 없나? 있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가는 게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가는 게 있나 없나? 있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아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가는 게 있나 없나? 있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이 세 단어를 딱 넣고 이제 이거 공부해도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격증 딸락하면 응시부터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그래야 자격증 땄지. 땄는데 뭐 이자 못 붙어 뭐하노? 재교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분사무소 신고 필증 받으려고 하면 설치 신고부터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지 뭐. 받았는데 이자 못 붙어 뭐 재교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등록증 받으려고 하면 등록 신청부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요. 받았는데 이자 못 붙어 뭐 재교부 되잖아요. 그럼 요거 다 6가지가 뭐 내는 경우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경우인데 요거는 응시는 자격시험 응시잖아. 장관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끼고 뭐 위탁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요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에 서로서 결정 공고하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은 뭐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위탁회가 시행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응시 수수료 내는 2만 얼마 있잖아. 그 위에 정한기고. 공단에서 마음대로 정한 기가 승인을 받아서 정한 거가. 요거. 위탁받은 자가 공단이잖아. 위탁한 자가 누구? 시도지사인 거예요. 17명의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았거든. 그 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서 공단이 결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응시수수료가 왜 이리 비싸노? 이렇게 뭐다 불만을 제시하려면은 어디다가 불만을 제시하면 된다. 공단에다가 불만 제시해도 되고 어디다가 대구시에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자, 그러면 됐고 217페이지 봅니다. 제가 이것도 그래. 이 수수료도 문제 내는 거 보면 낼 게 있겠나 싶으잖아요, 이거. 낼 게 있겠나 싶었는데 봐봐. 그 27회 기출문제 보면 참 별의별 뭐다 머리를 굴린 거야. 5번째 점 한번 봐봐요. 5번째 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뭐 처음으로 교받는 자 이걸 시험지를 떡 내놨잖아. 알았어요? 수수료 낼 것도 안 낼 것도? 낼 것다. 알았어요? 낼 것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하고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받는 거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개수로 물었잖아. 그 마지막 5번째 점 이걸 뭐다 수수료 내는 것으로 해버리면은 알겠어요? 답이 달라져 버려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 그 휴업 신고하는 자 이거는 수수료 내는 거 아니다 하면서 잘 맞췄는데 마지막 5번째 거 읽고 뭐다 이것도 수수료 낼 걸 이렇게 하다가 뭐 개수가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참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왜 했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처음으로 교받는 자 알겠어요? 이것도 똑같아. 이런 생각을 왜 했겠나 이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학원 선생들보다도 상당히 뭐다 다양한 경험도 많고 알겠어요? 이 고민 능력도 뛰어난 거, 아이디어 개발 능력이 뛰어난 게 봐요. 우리 저 앞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할 수 있는 업무가 6가지 일이 돼 있잖아.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개업할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었냐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뭐 경영기법 내지 뭐다 경영정보의 제공 이런 업무를 개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앞만 봐도 저는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뭐다 틀리게 구성하기가 참 어려운데 고민이 잘 안 되는데 요걸 갖다가 싹 고치놨다. 기준. 요렇게.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가는 게. 그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니까네 경영기법 필요하나?
필요하지. 경영전문 필요하나 필요하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개혁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어.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개혁공인중개사라 하면 등록한 자를 말하죠. 이 등록했나? 안 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발견했겠노라는 거라. 그렇지. 응? 이렇게 출제 넣으니까 또 다음에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주의를 하세요. 근데 주의 주긴 줬는데 이거 낸다 안 낸다? 낸다 이미 냈는데 뭘 또 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의합니다. 강의를 할 때. 왜 강의를 해주느냐 하면은 글자를 늘 단어를 정확하게 보시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하는 말을 수업 듣는 순간에 개혁공인중개사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거든. 알겠지? 그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사에 자꾸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늘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217페이지에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벌칙이 되어 있어요. 벌칙이 뭐고? 이리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1절이 무슨 벌? 행정형벌. 2절이 무슨 벌? 2절이 뭐니까는 양벌 규정되어 있네. 놔두고 3절로 가봐요. 221페이지에 뭐? 과태료 나왔잖아? 그러니까 벌칙이 뭐고? 가마 행정형벌하고 뭐고? 과태료. 이거 두 개를 벌칙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다시 앞페이지로 와가 217페이지에 1절 행정형벌 바로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봐요. 주의할 점은 내가 행정처분과 벌칙은 뭐가 가능하지만 병과가 가능하지만 같은 벌칙인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병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또 문장으로 보니까 또 뭐다? 명확성이 떨어지죠. 이걸 딱 적어놓고 보면 되잖아.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나 없나? 있고 그래서 벌칙이라는 게 있나 없나? 있는데 그 벌칙은 뭐과 뭐 형벌과 뭐 과태료 이래 있는 거 아이가? 자 그럼 봐봐요. 행정처분과 벌칙은 병과가 가능하지만 해놨잖아? 그럼 행정처분과 형벌인 벌칙 병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이런 게. 행정처분과 벌칙인 과태료도 병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데 같은 벌칙인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잖아. 알겠어요? 요거 병과되는 거 아까 유일한 경우 가면서 있었나 없었나? 요거 뭐고? 과태료하고 행정처분하고 병과되는 유일한 경우가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뭐 요 정도로만 떠올리도 출처를 아는 거야. 출처를. 문장은 지금 안 돼도 출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돼 있잖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 받은 부동산 운영규정에 위반해가지고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 사유도 되고 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고 그런 거죠. 이 경우는 많다. 알겠어요. 형벌하고 행정처분하고 병과되는 거는 많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200 뒤로 갑니다. 219페이지로 가봐요. 219페이지로 가면은 2절에 무슨 규정? 양벌 규정 해놨어. 양벌 규정. 밑에 5줄 읽어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요까지를 다 두드리 뭉치가 한 글자로 뭐라고? 등이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위반 행위를 한 때 3년짜리나 1년짜리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이 소리다 이 말이야. 48조, 49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48조는 3년짜리 사유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3년짜리나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 벌금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하는 것은 48조에 규정된 벌금형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이가 49조에 규정된 벌금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이가 그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관다라는 게 양벌 규정인데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이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 한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 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는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그 벌금형은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학생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등이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냐 뭐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등이 무슨 위반 행위를 한 때만 3년이나 1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그거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문제를 구성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 위반했죠? 위반 행위를 했는데 양벌 규정이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리 물어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위반은 3년짜리도 아니고 뭐 1년짜리도 아니라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있지? 또 한 번 더 사례.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무실에 중개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개 의뢰인과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요? 이리 물으면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는 금지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됐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보충학습 한번 읽고만 가겠습니다. 다른 교재는 안 나와요. 양벌 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9년도 법 개정에서 무슨 규정을 신설했다?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그 이전에는 단서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법 제15조 2항 간주 규정에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더라. 그러니까 간주 규정에는 단서 규정이 없고 양벌 규정에는 단서 규정이 있잖아? 그 말은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 되는 거야.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사책임을 함께 지는 거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이다. 성격이 다른 거다. 그게 이제 단서 규정이 없고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밑에 2번 봐봐. 양벌 규정은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3년이나 1년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행위자에게 항상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벌금형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뿐이지 벌금형의 액수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알아놔야 되는 것이 저 앞에서 우리가 결격사유 공부할 때 12가지 결격사유 공부할 때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 맞잖아? 그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판례도 공부를 했더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됐고 221페이지에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3번 봐봐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 500만 원 이하지만은 400짜리냐 200짜리냐 다 대통령령의 표가 나와요.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그럼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굽니까? 이리 물으면 자, 공부를 할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책은 그렇게 적어놨지만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이리 물으면은 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 하잖아. 그러면 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노? 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위반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장관이 부과할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할 때도 있고 등록관청이 부과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면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구에 사시잖아. 그러면 봐봐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합니까? 누가 위반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 다 죄악분 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대구 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수립합니다. 이거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안동에 살잖아. 그럼 안동에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안동 우리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 위반합니까? 이거 하면 안동시장이 한다. 이거 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묻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그럼 이거 북구잖아? 북구청장이 수립하는가? 이렇게 모르는 거야. 북구청장이 구청장이 꼭 있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청장은 구청장하고 광역시 내에 속해 있는 군 있잖아. 구청장,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위반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없는데도 구청장이 수립할 걸 이렇게 모르는 게야, 그렇지. 자, 그러면 됐고 4번 뭡니다. 그렇지. 장관시와 등록관청이 각각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준에 따른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뭐하거나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은 한자로 바꾸면 뭐고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보면 그럼 아까는 가중, 강경, 카드 이거는 또 이제 가중, 강경하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써놨는 말이지. 뜻은 똑같은 겁니다. 잘 들어요, 그냥. 응? 중요한 거 아니까. 원래 법은 가중 또는 감경이라는 한자를 써놨는데, 알겠어요. 지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요 페이지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럼 아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가중, 감경 그대로 돼 있잖아? 그쪽은 아직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꿔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전부 다 지금 법제처에서 법령 순화 작업을 벌인다고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됐고, 그랬어요. 뒤 224페이지 봐봐요. 이 표가 양쪽으로 딱 펼쳐져가지고 제재분류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확대! 이래가지고 늘 시험 치기 전까지 자꾸 읽으면 돼. 읽어가 내용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읽어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전혀 본 적이 없다 싶으면 그 해당 부분을 찾아가 봐야 돼요. 아마 결석했을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읽어가지고 무슨 소린지 모를 내용은 없어요. 무슨 소린지 배울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공부했지. 근데 그걸 위반하면은 무슨 사유라고 적어놨구나. 이거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아무거나 한 개 골라가 저한테 물어봐봐요. 여기 제가 두 문자 따가 외운 게 아니다 하는 걸 실정해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그 두 문자 따가 외운 사람한테 이 중에 아무거나 다 골라가 물어보면 버터 답이 나오겠나? 안 나오지. 아무거나 한 개 골라. 쉬는 시간에 연습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끝났고, 그래서 쉬었다가 226페이지에 지난번에 안 했죠? 안 했는데 해야 되는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하면 됩니다. 이 8장은 대법원 규칙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각각 50%야. 100%가 아니고,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한 문제인데 그것도 안 나올 가능성도 50% 나오려면 50%. 그래 반반이라. 그렇지. 자, 쉬었다가 그 부분 봅니다. 그렇지.